새벽 5시 74세 박순덕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재래시장에서 40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순덕 씨.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던 순덕 씨에게 아들 현철이 가족과 함께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효자로 소문난 현철, 그리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다는 며느리 유진. 겉보기엔 화목한 3대 가족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아침이 순덕 씨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순덕이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에서 멈춘다. 아들 현철의 목소리가 들린다. 네, 맞습니다. 엄마가 또 깜빡하셨어요.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하시고 이번 달 임대료도 2번 받으려 하시거든요. 완전히 헷갈리고 계세요.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 그렇다면 다음 주에 바로 병원 예약 잡겠습니다. 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법정 대리인 신청도 바로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순덕의 표정이 굳어진다. 40년 장사꾼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한다. 순덕 씨는 최근 들어 작은 건망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죠. 하지만 40년 장사 경험으로 다져진 사업 감각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임대료 계산, 매출 관리, 재료 발주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아침 식탁에서 순덕이 16살 손녀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지우야, 할머니가 요즘 많이 깜빡하니? 아빠 말로는 할머니가 계속 같은 말만 한다는데. 지우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할머니를 본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항상 똑똑하세요. 아빠가 그냥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던데요. 현철과 유진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다. 유진이 재빨리 화제를 바꾼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요즘 운동 부족이신 것 같아서요. 아니야, 괜찮다. 가게 가야 해. 어머니, 가끔은 쉬셔야죠.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며칠이 지나자 순덕 씨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된 변화들이었죠. 가게에서 유진이 순덕에게 다가온다. 어머니, 가게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어제 2번이나 찾으셨잖아요. 혹시 깜빡하고 어디 두실까봐 걱정되어서요. 내 가게인데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순덕이 마지못해 열쇠를 건넨다. 유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며칠 후 순덕이 가게 장부를 보며 고개를 갸웃한다. 김 씨네 임대료가 왜 없지? 분명히 이번 달에 받았는데. 유진이 재빨리 다가온다. 어머니, 어제 받으셨잖아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또 잊으셨나 봐요. 요즘 정말 자주 그러시네요. 그랬나? 내가 정말 받았나? 네, 받으셨어요. 걱정 마세요. 순덕이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단골 손님 몇 명이 가게에 들어온다. 사장님, 어제 저한테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순덕이 당황한다. 그랬나요? 네,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혹시 병원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단골도 거든다. 맞아요. 지난주에도 저한테 물건 값을 2번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순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손님들이 나간 후 유진이 다가온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님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날 밤 순덕 씨는 또다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이번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현철과 유진이 거실에서 나지막이 대화한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는 아직도 알아낼 수 없어요? 아직 못 찾았어. 그런데 곧 법정 대리인 신청하면 상관없어. 어머니 상태가 이 정도면 의사 진단서 받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머니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하지. 집도 가게도 예금도 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어머니는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그런데 지우가 자꾸 할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아요. 혹시 눈치챌까봐 걱정되어서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미성년자야. 법적으로는 아무 힘도 없어. 그래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뭘 조심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왔는데. 동네 사람들도 다 우리를 효자, 효부라고 하잖아. 어머니가 뭐라고 해봤자 누가 믿겠어. 치매 걸린 노인 말을. 순덕이 문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50년을 키운 아들이 정말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죠. 3년 전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나타난 아들 가족. 처음엔 정말 효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순덕이 혼자 중얼거린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갑자기 모시겠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야 했는데. 가게 일에 자꾸 끼어들려고 했을 때부터 다 계획이었구나. 내 재산을 노리고 온 거였어. 며칠 후 지우가 할머니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할머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지우야? 아빠가 어제 부동산 아저씨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 집이랑 가게 이야기를. 순덕의 심장이 떨린다. 뭐라고 했는데? 담보 대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명예 이전은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보내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뭐라고 했어?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이 집에는 아빠 가족만 살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할머니 몰래 서류 준비하라고 했어요. 순덕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하지만 지우 앞에서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한다. 지우야,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알겠지?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순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을 차근차근 돌아보니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아들 가족의 갑작스러운 동거 제한, 점점 늘어나는 건망증, 에피소드들, 자신의 일에 점점 더 개입하려는 모습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순덕 씨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장사를 하며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 본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살아있는 투지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순덕이 시장 내 작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한다. 20년 지기 친구 경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순덕아,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경자야, 나 좀 도와줘.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내가 바보가 된 척 해야겠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내 자식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아니, 이미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 경자가 놀란다. 세상에, 현철이가 그럴 리가.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확실해졌어. 그런데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해.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서 증거를 모아야겠어. 그래서 바보 연기를 하겠다는 거야? 응. 걔들이 나를 완전히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거든. 그럼 내가 그 연기에 맞춰주는 거야. 대신 그 사이에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순덕아,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만약에 정말로. 경자야,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해. 40년 장사하면서 온갖 사람들 다 봐왔어. 내 아들이 어떤 놈인지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돼? 일단 법적인 부분들 알아봐줘.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와줘. 순덕 씨는 경자의 도움을 받아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 가족의 경계심을 완전히 낮추기 위해 건망증을 더 심하게 연기하기로 했죠. 집에서 순덕이 일부러 헷갈리는 척한다. 내가 뭐 하려고 했지? 화장실. 아니, 부엌. 아니, 어디 가려고 했지? 현철이 다가온다. 엄마, 방금 화장실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래? 미안하다. 요즘 정말 깜빡깜빡하네. 현철이 유진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인다. 며칠 후, 순덕이
또다시 연기한다. 유진아, 오늘 장 보러 가기로 했는데 몇 시에 가기로 했지? 어머니, 어제 이미 장 보러 갔다 오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랬나? 어머, 정말 깜빡했네. 나이 들면 이런가 보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유진이 현철에게 윙크한다. 또 다른 날 순덕이 가게에서 일부러 계산을 틀린다. 이거 얼마죠? 5천 원이요. 10,000원 받았으니까 거스름 돈이. 얼마지? 손님이 당황한다. 사장님, 5천 원이에요. 아, 맞다. 5천 원. 그럼 5천 원 거슬러 드릴게요. 사장님 10,000원 주셨으니까 5천 원만 거슬러 주시면 되는데요. 아, 그래? 미안해요. 요즘 계산이 자꾸 헷갈리네요. 손님들이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는다. 가족들의 반응은 순덕 씨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역시 많이 심해지셨네. 이제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어. 맞아요. 이런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순덕 씨와 경자는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자가 서류들을 정리한다. 순덕아, 등기부등본이랑 임대계약서 복사 다 했어.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도 최근 3년치 전부 뽑았고. 고마워, 경자야. 그런데 정말 현철이가 어머니 몰래 대출 신청한 게 맞아? 응. 며칠 전에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해봤는데 내 명의로 대출 상담을 여러 번 했더라고. 그것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럼 이건 명백한 사기야. 바로 고발해야 해. 아직 좀 더 기다려봐.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다 알고 싶어. 그래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 그런데 너무 위험하지 않아? 만약에 정말로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걱정 마. 며칠 후 순덕 씨는 현철의 더욱 충격적인 대화를 녹음하게 됩니다. 현철이 거실에서 전화한다. 순덕이 몰래 녹음기를 켜고 듣는다.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심해지셔서. 네, 벌써 계산도 못 하시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네, 법정 대리인 신청은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현철이 계속한다. 부동산 담보 대출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집값이 10억 정도 되는데. 네, 상가 건물까지 합치면 15억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10억 정도는 대출 받을 수 있겠네요. 전화를 끊은 후 유진에게 말한다. 유진아, 이제 거의 다 됐어. 다음 주에 엄마 요양원 보내고 집이랑 가게는 우리 명의로 바꾸는 거야.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나중에 문제 되면. 뭔 문제야? 엄마 상태 보면 아무도 의심 안 해. 우리가 3년 동안 얼마나 효부로 소문났는데. 동네 사람들도 다 우리 편이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 엄마가 치매라는 진단서만 받으면 모든 게 합법이야.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돼. 요양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좋은 데가 월 200만 원 정도. 그래도 부동산 팔면 몇십억인데 뭐 대수야. 그럼 나머지 돈으로는 뭐 할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쓰는 거지. 내가 회사 그만두고 사업이라도 해볼까 생각 중이야. 그리고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좋은 차 하나 사주고. 순덕이 녹음기를 꺼내며 눈물을 흘린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다. 모든 진실을 확인한 순덕 씨. 이제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의 반격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40년 장사꾼의 치밀함이 담긴 완벽한 계획이었죠. 시장에서 순덕이 단골 상인들과 이야기한다. 혹시 급하게 현금으로 가게랑 집을 살 사람 아는 분 있어요? 왜요, 사장님? 설마 가게를 파시는 건 아니죠? 곧 시골로 내려가게 될 것 같아서요. 자식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아, 그렇구나. 제 조카가 요즘 가게 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한번 연결해 드릴까요? 다른 단골이 거든다. 사장님, 제 친구 중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금 거래 전문으로 하거든요.
소개해 드릴까요? 정말요? 그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단골 네트워크를 통해 순덕 씨는 놀라운 속도로 구매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쌓인 신뢰의 힘이었죠. 시장 사람들은 순덕 씨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파는 부동산이라면 분명 좋은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경자와 만난다. 순덕아, 부동산 구매자 연결해 준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응. 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들이야. 걱정 안 해도 돼. 시골집은 어때? 마음에 들어? 응.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작은 가게도 하나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서울 떠나는 거. 경자야,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런데 그 전에 내 아들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줘야겠어.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려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거야. 며칠이 더 지나고 순덕 씨는 현철이 회사에서 벌인 일들까지 알아내게 됩니다. 경자가 서류를 들고 온다. 순덕아, 현철이 회사 일 조사해봤는데 이거 심각해. 뭔데?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같아. 그것도 꽤 큰 금액을. 얼마나?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걸 어머니 명의 대출로 메우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구나. 맞아. 현철이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서 자기가 모든 걸 관리하겠다고 했을 거야. 그러면 회사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이 놈이 정말 엄마까지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구나. 순덕아,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응. 이제 때가 됐어.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현철과 유진이 순덕 씨를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데려가려는 날이었죠. 하지만 순덕 씨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전날 밤 순덕이 지우에게 편지를 쓴다. 지우에게. 할머니가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아직 정신이 멀쩡해. 아빠가 뭐라고 해도 할머니를 믿어줘. 사랑한다. 아침 일찍 현철이 순덕의 방문을 두드린다. 엄마, 일어나세요.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해요. 그래,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 순덕이 방에서 나오며 현철을 본다.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하지만 순덕 씨는 이미 그 새벽에 모든 일을 끝마쳐 놓은 상태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큰 결단을 실행에 옮긴 것이죠. 새벽 5시 순덕이 조용히 집을 나선다.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지금 바로 계약하시는 거죠? 집이랑 상가 건물 둘 다. 네. 현금 거래니까 바로 진행해 주세요. 서류는 다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파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대신 시세보다 조금 낮게 해드릴 테니까 빨리 처리해 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놀란다. 순덕 씨가 파는 부동산은 위치도 좋고 시설도 훌륭한 것들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순덕이 시장으로 향한다. 단골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사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어디로 가세요? 시골로요.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려고요. 그래도 너무 섭섭해요. 40년이나 장사하신 분이. 저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혹시 제 아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면 그냥 할머니는 똑똑했다고 전해주세요. 단골들이 의아해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순덕이 마지막으로 가게 열쇠를 내려놓는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마지막으로 순덕이 향한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접수, 도우미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왔습니다. 고발장이요. 어떤 사건인지. 아들이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돈도 훔쳤어요. 아드님이 어머님을요? 네. 3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증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순덕이 가방에서 녹음기와 서류 뭉치를 꺼낸다. 이것들이 모두 증거입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 제 명의로 무단 대출 신청한 서류들도 있어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서류들을 훑어본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상세히 진술해 주시겠어요? 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오후 3시 현철과 유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순덕 씨를 찾았지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현철과 유진이 집 앞에 서서 대문을 본다. 대문에 큰 쪽지가 붙어 있다. 뭐야, 이거? 현철이 쪽지를 떼어서 읽는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진다. 현철아, 유진아. 할머니는 바보가 아니었다. 너희가 3년 동안 한 짓을 다 알고 있었어. 새 주인이 다음 주에 입주한다고 하더라. 집도 팔고 가게도 팔았어. 너희가 원하던 대로 나는 시골로 갔단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 속이는 건 정말 나쁜 거야. 그리고 현철아, 회사 돈 훔친 것도 다 알고 있어. 경찰서에 신고해놨다. 현철이 쪽지를 바닥에 떨어뜨린다. 이게 무슨... 엄마가 언제 이걸... 유진이 다급해진다. 여보, 이거 진짜예요? 설마 엄마가 우리를 속였다는 거야? 현철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순덕에게 전화를 건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다. 엄마한테 전화가 안 돼. 그때 집 앞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온다. 차에서 경찰관 2명이 내린다. 박현철 씨, 댁이 맞나요? 현철이 떨린다. 네. 그런데 왜?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횡령이 무슨? 저는 그런 일 한 적이. 박현철 씨 어머니가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건 서에서 이야기하죠. 현철이 유진을 본다. 유진의 얼굴도 하얗다. 여보, 이거 정말 꿈 아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계속 이어졌죠. 다음 날 현철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린다. 과장님, 큰일 났어요. 사장님이 아침 일찍부터 부르세요. 횡령 건으로. 뭐, 횡령이 무슨. 과장님 어머니가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과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증거까지 다 갖고 계시다면서. 현철이 주저앉는다. 엄마가 정말로. 과장님, 지금 당장 회사로 오세요. 사장님이 엄청 화나 있어요. 전화를 끄는 현철이 유진을 본다. 유진아, 우리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바보인 척한 게 다 연기였다는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현철이 조사를 받는다. 박현철 씨, 귀하 어머니가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무단으로 어머니 명예대출을 신청했다는 내용과 함께요. 엄마가 고발을? 네,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횡령 혐의로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3천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네요. 저는 그런 적이. 여기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귀하 어머니가 직접 수집해서 제출한 것들이에요.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틀어준다. 현철이 전화로 대출 상담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 이걸 엄마가 녹음했다는 거예요. 네, 그 밖에도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귀하가 어머니를 속이려고 했던 계획들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현철이 고개를 떨군다. 자신들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유진도 큰 충격을 받는다. 유진의 친정에서 어머니가 화를 낸다. 유진아, 너희 집 일이 신문에까지 났어. 우리도 창피해서 못 살겠다. 엄마,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다고? 3년 동안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살았으면서 몰랐다고? 정말 몰랐어요. 현철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당분간은 여기 있지 마라. 엄마, 저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현철이가 감옥 갈 수도 있다는데 우리까지 연루되고 싶지 않아. 유진이 눈물을 흘린다. 지우는 어떻게 해요? 지우는 할머니가 데려갔다더라. 너희보다 할머니가 낫겠다. 6개월 후 순덕 씨는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경치 좋은 시골 마을, 작지만 아늑한 집에서 순덕이 작은 반찬 가게를 준비한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시골 손님들이 반갑게 맞는다. 사장님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서울에서 장사 오래 하셨다면서요? 40년 했지요. 이제는 여기서 편하게 하려고요. 우리 마을에 이런 분이 오시니까 정말 좋아요. 앞으로 자주 이용할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덕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진다. 3년 만에 진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 주말이 되자 지우가 시골집을 찾아온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우가 달려와 순덕을 안는다. 우리 지우 왔구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그치, 할머니도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졌어. 할머니,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순덕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진다. 지우야, 아빠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 징역을 살게 되는 거 맞아요? 아마 그럴 거야.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할머니는 아빠한테 화 안 나세요. 순덕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화가 나지. 하지만 할머니가 더 똑똑했다는 걸 보여줬잖아. 사람은 끝까지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거야. 저도 할머니처럼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지우는 할머니 손녀잖아. 그런데 지우야, 절대 돈 때문에 가족을 속이면 안 돼. 알겠지? 네, 할머니. 저는 절대 그런 일 안 할 거예요. 착하다, 우리 지우.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우가 또 묻는다. 할머니, 처음에 정말 몰랐어요?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를 속이려고 한다는 걸.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 설마 내가 50년 키운 아들이 그럴 줄은.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많아지더라고. 그래서 바보인 척한 거예요. 응. 걔들이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려고 하더라고. 그럼 내가 그 연기에 맞춰주면서 내 할 일을 다 하기로 한 거야.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저 같으면 중간에 참지 못했을 것 같은데. 지우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나이가 들었다고 누군가 나를 우습게 본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서울에서는 작은 원룸에서 유진이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다. 초라한 모습이다. 어머니가 남겨놓은 빚까지. 어떻게 다 갚지? 유진이 테이블 위의 독촉장들을 본다. 현철이 순덕 명의로 받은 각종 대출들의 변제 요구서들이다. 현철이는 감옥에 있고, 지우는 할머니랑 있고, 나 혼자 이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하는 거야. 유진이 눈물을 흘린다. 3년 전에 화려했던 꿈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현철은 구치소에서 면회온 변호사와 이야기한다. 현철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횡령 금액이 크고 어머니 명의 무단 대출까지. 최소 2년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년이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철이 고개를 떨군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어머니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해 놓으셨더라고요. 엄마가 정말로 바보가 아니었구나. 다시 시골집에서 순덕이 지우와 산책을 한다. 할머니, 아빠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그때 가봐야 알겠지. 하지만 진짜로 반성한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 정말요? 응.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 할머니는 정말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지우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줄게. 뭐예요? 사람을 믿되 함부로 믿지는 마라. 그리고 누군가 널 이용하려고 한다면 가족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알겠지? 네,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받지 마. 할머니처럼 끝까지
똑똑하게 살아야 해.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74살에도 배울 게 있더라. 사람은 끝까지 배워야 해. 순덕이 가게 문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지우야, 내일 할머니랑 같이 시장 구경 갈래? 네, 좋아요. 그럼 일찍 자자. 내일 또 바쁠 거야. 그 밤 순덕이 혼자 앉아서 창밖을 본다. 별이 쏟아지는 시골 하늘이다. 50년 키운 자식이 날 속였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하지만 난 아직 살아있고 아직 할 일이 많아. 누구든 이 할머니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순덕이 작은 일기장을 펴고 글을 쓴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나이 들었다고 끝이 아니야.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1년 후 순덕의 시골 반찬 가게는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게가 되었다. 지우는 매주 할머니를 찾아오며 요리를 배우고 인생을 배운다. 현철은 감옥에서 출소한 후 순덕을 찾아왔다. 진심으로 사과했고 순덕은 조건부로 용서해줬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유진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순덕은 여전히 시골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살아가고 있다. 박순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진짜 사랑과 이용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것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석양이 지는 시골 풍경 속에서 순덕이 지우와 함께 가게 앞에 앉아 있다. 지우야, 할머니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할머니?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가족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지우는 할머니 손녀잖아.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우습게 본다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현재 박순덕 씨는 시골에서 건강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씨는 2년의 실형을 마치고 현재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며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유진 씨는 이혼 후 홀로 서기를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매주 할머니를 찾아가며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덕의 목소리가 들린다. 제사는 사람을 시험해요. 하지만 지킬 건 내가 지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74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순덕 씨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순덕 씨처럼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지혜를 모아봐요.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감사합니다.